주일학교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 행정들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교육활동에 진전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 행정이요. 이게 뭐냐면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원, 지도, 관리를 함으로써 그 교육 활동이 효과를 가져오게 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 행정이라고, 교회에서의 행정 일이라고 하면, 예산, 그렇죠? 예산 집행,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관리,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행정을 했고 그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지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이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만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보통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이 달란트 행사입니다. 그렇죠? 달란트 행사는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해에 했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달란트를 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잘 됐고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평가회를 안 하거든.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평가회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 그래서 올해를 하게 되면 올해 달란트 계획을 하게 되면 지난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교사들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라면 기억을 되새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큰 개선된 방향들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작년에 했던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해에 프로그램을 했거나 교사회에서 어떻게 했거나 하던 어떤 회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들을 다 모아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련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련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했을 때는 많은 이렇게 계획서부터 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자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작년에 했던 행사들이 올해 이렇게 또 행사를 하게 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거의 또 다른, 똑같은 그 실수를 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의미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히 자료를 모아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료는 보통 이제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육자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네, 본인이 했던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교육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계획을 또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마다 어떤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 교사회, 교사의 회의록,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남겨놓아야 되느냐 하면, 행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획서는 있어야 돼요. 행사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했죠. 그리고 나면 결과서는 있어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회 같은 모든 회의, 공식적인 회의에는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계획서에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고, 또 예산이 얼마 들겠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서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서에는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계획을 이제 했었는데, 뭐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떤 것도 물품을 샀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사의 결과로서 평가가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부분이 뭐 잘된 점이라든지 또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참조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회의록도 마찬가지. 회의록도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떤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남겨놓으면 그 다음 해에 같은 행사든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에 작년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했었고 또 못했었고 안 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된 부분들이 올해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런 과거의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사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참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교회에서의 자료들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통계입니다. 통계.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매주 오는 학생들의 인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체크한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기록에 남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학년별로 체크를 한다고 해봅시다. 체크를 해서 기록에 남긴다고 해봅시다. 남겼을 때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 무엇을 체크하냐면 참석 인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온 애들 체크를 하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달, 1월달에 몇 명, 2월달에 몇 명, 이게 달달이 인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달달이 인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1월 달에 몇 명 나왔고 2월 달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 달에는 만약에 이제 20명이 왔다. 근데 2월 달에는 18명이 왔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15명이 왔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봤을 때 월별로 인원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져요. 그쵸? 1월 달에는 많이 왔다가 또 3월달, 4월달 지나니까 뭐 좀 잘 안 나왔다가 연말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 가족들, 새 친구들은 몇 월 달쯤에 나올 수 있을까? 많이 나왔을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어떤 아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행사를 하자. 그럼 몇 월 달에 할 것이냐? 이 시점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새 가족들, 새 친구들이, 언제쯤 왔다, 이렇게 왔다가 옵시다. 1월 달부터 12월 달을 했을 때, 7월 달에 많이 오구나. 8월 달에 많이 오구나.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올해, 작년에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받았으면 재작년에 인원을 기준으로 했겠죠. 올해 몇 명이 될 것이다. 만약에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이 지금 현재 인원인데 이 100명에 대한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1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를 가졌을 때 보면 우리가 통계를 보니 계속 우리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리가 올해는 계속하면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올해는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산 청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월별로 그러니까 주 단위로 몇 명 왔는지 이런 체크는 하는데 이 체크가 누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서 하시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모아놔요. 그리고 통계를 모아놔요. 이 두 개는 반드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